솔직히 드라마를 하나도 안 보는 제 입장에서는 아유 그냥 뭐 입시 얘기면 뻔하지, 애들끼리 뭐 성적 때문에 싸우고 엄마끼리 교육열 때문에 싸우고 그렇겠지 했는데 보니까 볼만하더이다, 재미있더이다. 그래서 여러분 안녕하세요. 독감 맞자마자 또 감기에 걸린 듯한 레블입니다. 레뇽. 그래서 살짝 자다가 와가지고 꼴이 말이 아니더라도 좀 이해해주세요. 자, 오늘은 바로 여가 시간의 질을 높일 드라마 리뷰입니다. 제가 또 드라마 안 보기로 주변에서 진짜 유명하거든요. TV를 하나도 안 보고 하루 종일 유튜브만 봐요. 이런 제가 요새 핫한 드라마 스카이캐슬을 지금 보고 있는데요. 그냥 연말에 시간 여유 있을 때 영화 보려고 넷플릭스 이렇게 보는데 뭐 추천으로 계속 뜨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1편 정도만 봐야지 했는데 하루 종일 15화만 기다리고 있습니다. 일주일에 금요일 토요일만 있었으면 좋겠어요. 근데 분명히 저처럼 드라마를 안 보시는데 너무 유명하니까 줄거리가 궁금하신 분이나 이제부터라도 보고 싶은데 정주행할 시간 여유는 없으신 분들 분명 계실 거예요. 제가 항상 그랬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이 리뷰 중독이 스카이캐슬 1화부터 14화까지 그 줄거리를 리뷰해드릴게요. 자, 그러면 시작해볼까요? 레고! 일단 맨 처음부터 얘기를 해줄게요. 1화부터. 여기가 이제 스카이캐슬이라는 곳인데 이름처럼 상위 0.1%가 소수로 모여 사는 공간이에요. 캐슬, 진짜 성처럼. 그리고 이 중에서도 엄마, 아내의 역할에 포커스가 맞춰진 채로 드라마가 진행이 되는데 스카이캐슬 공식 홈페이지의 소개를 인용해보자면 남편의 출세, 자식은 나만큼 혹은 나보다 더 잘 나가는 왕자님, 사모님으로 키워내고 싶은 명문가 출신 사모님들이거든요. 이런 걸 굉장히 억척스러울 정도로 가지려고 하는데 그러면서 또 여기가 어딥니까? 대한민국 0.1%만 모여서 산다는 스카이캐슬이니까 또 거기에 걸맞는 우아함이나 고급스러움 그런 걸로 똘똘 포장이 돼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의 내면이 쉽게 숨겨지지 않죠. 그래서 아무리 우아한 척을 해도 결국은 그 미묘한 어떤 감정들이 다 드러나는 그런 분위기가 드라마의 배경입니다. 첫 화는 이제 예선의 엄마 한서진이 영재네 엄마의 축하 파티를 열어주는 걸로 시작해요. 이 영재라는 애가 서울의대에 합격했거든요. 근데 예선의 엄마는 예서를 의대에 보내서 3대째 의사 가문을 만들고 싶다는 욕구로 똘똘 뭉쳐있어요. 시어머니로부터 딸을 낳았다고 구박을 받기도 하고 어떤 그런 서러움도 있어서 예서를 반드시 의대에 보내겠다라는 욕망이 돼서 머릿속에 그 생각만 꽉 차있는 그런 캐릭터예요. 예서도 물론 할머니 콧대를 꺾어주고 싶다고 그러고 성격상 승부욕이 굉장히 강한 편이라서 본인도 의대에 가고 싶어 하고요. 근데 이제 영재가 합격을 했으니까 그 포트폴리오를 좀 얻으려고 성대하게 파티를 열어줍니다. 그러면서 내용이 시작이 돼요. 그래서 그 파티에서 막 영재네 가족의 행복한 모습을 보면서 이제 예선애를 포함해서 다른 가족들도 내 아이도 대학교를 꼭 잘 보내야지 막 그런 생각들을 합니다. 그래서 잘 보내고 싶은 만큼 영재 포트폴리오가 절실하니까 되게 막 파티도 해주고 잘해주는데 영재 엄마가 폭탄 발언을 해요. 포트폴리오를 아무한테도 주지 않겠대요. 그것 때문에 이들이 이러고 있는 걸 알면서도. 그래서 막 한서진이랑 노승애랑 진진이랑 요 세 엄마들이 굉장히 막 실망을 하는데 수험생 자녀를 둔 한서진이랑 노승애만 이렇게 불러가지고 포트폴리오는 못 주지만 거기에 뭔가 영재에 숨기고 싶은 사적인 내용들이 막 감춰져 있나 봐요. 영재가 어떻게 서울의대에 붙었는지 그 1급 비밀을 알려주겠다고 은행 VVIP 투자 설명회 초대권을 줘요. 거기는 이제 말은 투자 설명회인데 되게 비밀스럽게 초호화 입시 크리에이터들을 매칭시켜주는 그런 곳인 거예요. 이제 그걸 한서진이랑 노승애랑 둘이 가게 되는데 한서진은 영재 엄마 이명주로부터 영재가 어떤 코디였는지 그 정보를 다 들었기 때문에 그 사람과 매칭이 돼요. 근데 이 사람은 1년에 딱 2명의 학생만 자기가 선택을 해서 받아요. 그 선생님을 코디로 원한다고 해주는 게 아니에요. 1년에 딱 2명까지만 가르치는데 그 2명을 100% 확률로 서울의대에 보냈어요. 예선에는 그렇고 기준이 서준이네 엄마 노승애는 매칭이 잘 안 돼서 그냥 집에서 교육을 하는데 거기는 아빠가 교육열이 굉장히 과할 정도로 과해요. 그래서 아빠가 집안에 스터디룸을 만들어서 아이들 교육을 직접 시키기로 합니다. 그리고 영재네는 이제 뭐 서울대 의대에 합격했겠다. 엄마도 아이를 합격시켜 놨겠다. 그래서 영재도 한 달 동안 유럽으로 배낭여행을 가고 영재 아빠가 이제 영재네 엄마도 고생을 했다고 크루즈 여행을 장모님이랑 갔다 오라고 보내줘요. 근데 그렇게 행복하게 여행을 떠났던 사람이 일주일 만에 돌아와서 눈 오는 날 밤에 잠옷을 입고 나오더니 강가에서 스스로 총을 겨눠서 죽습니다. 이렇게 1화가 끝나요. 충격적이죠? 그리고 나서
이제 영재랑 영재 아빠랑 이 스카이캐슬을 다 떠나요. 영재는 어디 간지도 모르겠고 아빠는 이제 의사였는데 의사도 다 때려치고 어떤 산골의 산장 같은 데 들어가요. 그리고 그 스카이캐슬 빈자리에는 황우준의 가족이 들어오게 됩니다. 근데 우준의 가족은 여기 사는 사람들이랑 조금 분위기가 달라요. 굉장히 가족끼리 화목하고 우준의 아빠 황치영은 의사인데 진짜 청백하게 의사라는 직업에 대한 책임감이 있어요. 그리고 엄마 이수임은 다른 엄마들처럼 막 그렇게 교육열이 높지 않아요. 뭐 사교육에 욕심내거나 그렇지도 않고 자식을 잘 키우는 방법은 그저 아이의 눈높이에서 아이의 입장에서 바라봐주는 것이라고 얘기를 하는 아주 되게 이상적인 교과서 같은 엄마예요. 그리고 이 황치영과 이수임은 재혼을 한 사이이고 그럼에도 우주는 공부도 굉장히 잘하고 정말 착해요. 착한 아들이에요. 그래서 이 집안은 굉장히 화목합니다. 서로를 위해주고 맨날 하하호호 그래요. 그런 집이 이제 이사를 오면서 이삿짐을 정리하다가 태블릿 PC 하나가 발견이 돼요. 전 주인공가 보다 하고 이제 한서진이랑 그 진진이 노승혜한테 새로 이사 왔다고 떡 돌리면서 인사를 하면서 다 자기 집에 초대를 해요. 근데 이 와중에 이수임은 여기 처음 왔는데 한서진을 보고 너 혹시 미향이? 광미향 아니냐고 그러는 거예요. 알고 보니까 은행장의 딸로 알려져 있던 한서진이 알코올 중독자의 돼지 잡뼈랑 선지를 팔던 아버지 밑에서 자랐던 광미양인 거예요. 근데 이제 신분 세탁을 한 거죠. 이수임이 고등학교 동창이었던 거고요. 근데 초대를 해서 막 선지국 이런 걸 끓여줍니다. 근데 이제 이 사모님들, 스카이캐슬 사모님들이랑은 너무 안 맞으니까 초대받은 사람들이 자리를 박차고 나오게 되는데 그때 이제 태블릿 PC 이거 주웠다고 얘기를 꺼내니까 그거 제가 빌려줬던 거라고 채가요. 그래서 이제 그건 줄 알고 이렇게 파일을 봤는데 뭐 이상한 텍스트 파일 같은 것들이 있는 거예요. 보니까 그 집 아들 영재의 일기였어요. 근데 그 일기에 막 부모에 대한 복수심 이런 것들이 어마어마하게 응축돼서 담겨 있습니다. 나는 의대 합격증만 던져주고 부모와의 인연을 끊을 거라고. 그리고 이 캐슬 안에서 감정이 있는 사람은 가을이 누나밖에 없는 것 같다 이러면서 가을이 누나라는 인물에 대해서도 막 언급이 돼 있어요. 그리고 김주영 선생님 말씀대로 의대 합격까지만 꾹꾹 참아내고 그 다음에 복수를 해야겠다 막 이런 내용들이 막 적혀 있습니다. 그렇게 행복해 보이고 한서진이 막 꿈꿨던 어떤 가정의 아이가 예서의 롤모델이 될 아이의 일기장에 막 그런 게 있다 보니까 너무 충격을 받은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김주영이 아까 그 예서와 매칭됐던 서울대 의대를 꼭 100% 합격을 시키는 코디 이름이었거든요. 그래서 너무 놀라가지고 일기를 읽자마자 밤중에 김주영 쌤님한테 막 달려갑니다. 차 타고 달려가서 착 딱 내리자마자 뺨을 팍 쳐요. 그리고 넌 살인마라고 영재를 네가 죽였다고. 알고 보니까 영재가 굉장히 힘들어하는데도 엄마 아빠가 진짜 가혹하게 애를 교육을 시킨 거예요. 근데 거기서 가정부를 들여왔는데 거기에 가을이라는 딸이 있었나 봐요. 가정부한테. 자기보다 6살 많은 누나였는데 가을이 누나한테 그때마다 위로를 받은 거예요. 그러다가 좋아하는 감정이 생기게 되고 중학생 때 둘이 밤에 이렇게 같이 있다가 그걸 영재네 엄마가 발견을 했어요. 그래서 난리가 납니다. 난리가 나고 쫓아내버려요. 근데 영재는 그 가을이 누나 덕에 거기서 위로를 얻으면서 여태까지 참아왔던 거거든요. 그 다음부터 이제 부모에 대한 어떤 반발심이나 복수심이나 그런 것들이 꽉꽉 들어차기 시작하는데 김주영 쌤님이 이걸 이용을 해서 공부를 시켜요. 왜냐면 영재네 엄마가 어떤 수단과 방법도 가리지 않고 서울대 의대에 입학만 시켜달라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가을이 누나를 내쫓고 너를 힘들게 하는 부모님에게 복수하고 싶냐고. 그러면 서울대 의대를 합격을 해서 부모가 가장 행복할 때 복수를 하라고. 그게 진짜 복수라고. 그러면서 합격을 하고 나서 그 가을이 누나의 연락처까지 막 알려줘요. 이 내용까지 일기에 있진 않았지만 어쨌든 이런 흐름을 한서진이 간파를 한 거예요. 그래서 찾아가서 따지고 너 같은 살인마한테 내 딸 그렇게 만들게 못한다고 코디를 끊습니다. 근데 이 집에 예서 동생 예빈이도 있는데 예빈이도 이제 엄마가 언니만큼 나한테 관심이 없는 것 같아서 집에서 이것저것 챙겨가지고 가출을 해버려요. 근데 그 가출할 때 태블릿을 싸왔는데 가출을 하면서 이수임이랑 마주치게 돼서 이제 이수임 집으로 가게 되거든요. 그래서 오늘 밤에는 여기서 자겠다면서 이제 갖고 왔던 걸 푸는데 거기서 태블릿 PC가 나와서 그걸 열어보니까 그 영재의 일기가 있는 거예요. 예빈이랑 이수임이랑 그 일기 몇 줄을 같이 보게 돼요. 근데 이 이수임이 동화작가거든요. 그래서 뭔가 비극적인 일이 있었던 것 같다. 이 집 전주인이 자살했다는 것도 알고 있으니까. 그래서 이 내용에 대한 의구심을 품기 시작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악착같이 예서 이제 코디 끊었으니까 또 다른 최고의 선생님을 붙여주기 위해서 막 엄마들을 만나면서 발벗고 부탁도 하고 다니는데 안 구해지는 거예요. 예서는 자기 서울의대 가야 되는데 왜 말도 없이 코디 선생님을 끊어버리냐 난리를 치고, 그래서 이제 어쩔 수 없이 고민을 하다가 다시 김주영 선생님을 찾아가가지고 무릎 꿇고 빌어요. 우리 예서 서울의대 보내야 된다고. 그러고 있는데 막 엉망진창된 산짐승 같은 몰골로 영재가 그 사무실에 나타나요. 칼을 들고 우리 집이 이렇게 되고 엄마가 죽은 건 당신 때문이라고 그러면서 찌르려고 하는데 그걸 이제 예서 엄마가 막습니다. 그렇게 영재네 사건 비밀을 알매도 자기를 믿고 어떤 것도 감수를 하고 예서 서울대 의대만 보내달라고 했으니까 다시 예서를 맡아서 시작해줘요. 근데 이수임은 정의를 굉장히 추구하거든요. 이 스카이캐슬의 교육열도 비이상적이고 적응되지 않고 뭔가 타파를 해나가고 싶어해요. 근데 그 와중에 그 영재의 일기를 봤으니까 뭔가가 계속 이상하고 찜찜하고 영재 엄마의 죽음이 김주영 코디랑 관련이 있다고 생각을 해서 이제 자기 고등학교 친구인 광미양 씨, 미양이한테도 이제 찾아가가지고 좀 위험한 것 같다. 그 사람이랑 가까이 하지 마라. 얘기하는데 안 통해요. 서울대 의대만 보내면 되니까. 그리고 내 딸은 영재와 다르고 나는 명주 언니가 아니다 이거죠. 근데 그런데도 이수임은 계속 찝찝해서 김주영을 실제로 찾아가게 돼요. 근데 이 사람이랑 얘기를 해보니까 사람이 괜찮은 거예요. 이수임의 상처가 하나 있는데 예전에 이수임이 교생 실습을 할 때 어떤 학생 한 명이 손목을 긋는 자해를 하고 교육 압박 때문에 굉장히 힘들어했어요. 그 학생을 도와주고 싶어서 항상 힘들면 얘기해라고 그랬었는데 그 학생이 이제 진짜로 도움을 청하려고 이수임한테 문자 메시지로 도와달라고 얘기를 하던 와중에 교통사고로 죽습니다. 그리고 그 장면을 이수임이 목격을 해요. 그게 이수임한테는 굉장히 트라우마로 남아서 교생 실습도 결국 하루 남기고 못 채우고 그랬는데 김주영이 이걸 뒷조사를 해서 자기도 연두의 과외 선생님이었다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연두 얘기를 하면서 둘이 오히려 서로를 이해하고 끈끈해졌어요. 영재 엄마의 죽음으로 스카이캐슬에 대한 책을 쓰려고 했거든요. 동화 작가니까. 그래서 취재 겸 영재 아빠한테도 김주영 코디가 데려다 주는데 영재 아빠도 그 책 쓰지 말라고 그러면서 책을 쓰지 않는 방향으로 이끌어가요. 그래서 일단락이 되는 듯 했는데 이수임이 김주영이 진짜 연두랑 관련이 있었던 게 아니라 자기 뒷조사를 해서 자기 상처를 캐냈다는 걸 알게 돼요. 그래서 더 이상하다. 왜 이렇게까지 내가 책 쓰는 걸 막으려고 할까? 이 사람 뭔가 있다 싶어가지고 더 알아보기 시작합니다. 그 와중에 이제 예서는 계속 김주영 코디와 공부를 하고 있고 코디가 공부만 가르쳐주는 게 아니라 학생의 모든 것들에 대해 다 서포트를 해주거든요. 근데 이제 예서가 전교회장이 되고 싶은 거예요. 근데 전교회장은 해나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서 김주영 쌤이 이제 해나가 병상에 누워 계신 어머니를 모시고 살고 있는데 아빠는 누군지 몰라요. 그러니까 돈이 없잖아요. 근데 자기가 공부는 잘하니까 굉장히 똑똑하고 영악하거든요. 그래서 같은 반 돈 많은 친구 수행평가를 대신 해주면서 그 어머니한테 돈을 받고 있었던 거예요. 이제 그걸 뒷조사를 해서 알아내서 해나를 아예 전교회장 후보에서 탈락을 시키고 예서가 당선이 되게 그렇게 만들어요. 근데 해나가 그걸 알게 됐어요. 예선의 엄마 한서진이 자기를 후보에서 아예 탈락시켰다는 걸. 그래서 반감이 생기기 시작하는데 이 와중에 엄마가 돌아가십니다. 해나 엄마가 오랫동안 병을 앓다가 결국 돌아가시는데 엄마의 유품을 정리하면서 보니까 전송이 안 된 메시지가 하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 당신한테 딸이 있 정도까지 해서 끝나는 그런 뭔가 내 아버지인가? 라는 생각이 들만한 문자를 보내고 연락을 했던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전화를 해보니까 그게 예선의 아빠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예선의 아빠가 해난의 아빠였던 거예요. 이해되세요, 여러분? 이게 알고 보니까 예선의 아빠 강준상이랑 해난의 엄마 김은혜가 첫사랑이었는데 그 사이에 한서진이 끼어들어서 채간 거예요. 근데 해나가 전화를 해보니까 강준상이 받아서 우리는 16년 전에 이미 끝났다고 더 연락하지 말라고 이렇게 차갑게 말하고 끊어요. 그래서 해나가 그 강준상 주위를 맴돌다가 이제 예서 동생 예빈이는 중학생이거든요. 예빈이의 과외를 맡겠다고 한서진한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입주 과외를 시켜주면 공부를 정말 싫어하는 예빈이를 딱 좋은 성적까지 올려놓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예빈이도 이 해나를 정말 좋아해요. 잘 따르고. 그래서 결국은 해나가 예선의 집에 들어가게 됩니다. 근데 이제 들어가니까 이게 한서진 자리가 우리 엄마 자리였어야 되고 예서의 그 행복한 모습들이 다 내 모습이었어야 하는데 라는 생각이 들면서 속에 그런 감정들이 뭉쳐져요. 막 집 돌아다니면서 가족 사진을 업기도 하고 그러면서. 근데 그런 이상 행동들을 한서진이 알게 됩니다. 들켜요.
그래서 이상하다 싶어서 해나가 없는 사이에 해나 방을 몰래 보니까 그 사진이 나온 거예요. 강준상이랑 김은혜랑 젊었을 때 같이 찍은 커플 사진이 해나한테 있는 걸 발견한 거예요. 그래서 촉이 딱 와가지고 해나 베개에서 머리카락을 하나 집어서 강준상이랑 친자 검사를 하니까 99.9%가 나와요. 난리가 난 거죠. 그래서 이때부터 한서진도 알게 되는데 해나는 아예 이걸 터트릴 생각으로 왔는지 한서진은 알게 돼도 별 개의치 않아요. 그냥 그거 가지고 딜을 하기 시작합니다. 날 호적에 올려달라 그러는데 근데 한서진은 예서는 멘탈이 약하니까 이런 거 알게 되면 얼마나 충격이겠어요. 가정이 풍비박산이 나고. 그래서 예서 서울대 의대 합격할 때까지만 말하지 말아달라 를 거니까 이제 해나는 그러면 나도 이제 집에서 자유롭게 뭐 먹고 방에서 다니고 나도 같이 식탁에 앉아서 먹겠다 이렇게 딜을 합니다. 서로. 물론 굉장히 찌릿찌릿 신경전이 있긴 하지만요. 그 상태로 이제 아슬아슬 줄타기를 하면서 지내고 있는데 한서진이 시어머니의 지인을 통해서 대화를 하다가 김주영 쌤이 과거에 남편을 교통사고로 살해한 용의자로 지목됐었다는 걸 알게 된 거예요. 그 머그샷 찍은 걸 봤어요. 그래서 그게 너무 충격적이라서 다 의심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해나도 예서의 이제 공부 경쟁자가 되니까 집으로 들이라고 적극적으로 김주영 쌤이 그랬거든요. 근데 김주영 쌤은 뒷조사를 잘하잖아요. 혹시 해나가 예서 아빠의 딸인 걸 알면서도 들이라고 했으면 이건 진짜 뭔가 가정을 박살낼 만한 그런 일인데 그걸 알면서도 그렇게 적극적으로 들이라고 했는지 여러 가지 의심이 들면서 쎄한 기분에 찾아가서 따집니다. 이거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 같아서 사생활이긴 하지만 내가 물어봐야겠다 이렇게. 근데 이제 김주영이 조용히 어딘가로 데려가서 자기 딸을 보여줍니다. 딸이 굉장히 어렸을 때부터 엄청난 천재였는데 사고로 장애를 얻게 돼요. 그래서 어떤 시설에 갇혀서 하루 종일 벽에다가 수학 공식만 적고 막 슬라임 만지고 놀면서 굉장히 지능이 어린 아이처럼 행동을 하는 딸이 갇혀있는 걸 보여줍니다. 그래서 이제 자기 딸 얘기도 하면서 남편 일은 사실이 아니다 라는 걸 감정적으로 호소를 해요. 그래서 한서진이 수긍을 합니다. 아, 그런 아픔이 있으셨구나 하고. 그 와중에 예서랑 해나는 계속 부딪히면서 감정의 골이 엄청 깊어져요. 원래도 둘이 성격도 그렇고 공부도 1, 2등을 계속 싸워가지고 안 좋은 데다가 예서가 우주를 좋아하는데 우주는 해나를 좋아하고 해나는 그 마음을 알고 이용을 하거든요. 그러면서 감정의 골이 서로 엄청 깊어지는데 그런 해나한테 똑바로 뭐라고 하지 못하는 엄마가 너무 미운 거예요. 예서 입장에서는. 근데 엄마 입장에서는 해나와 비밀을 가지고 딜을 한 게 있으니까 막 뭐라고 할 수가 없는 상황이잖아요. 근데 그걸 예서한테 숨기다 보니까 예서는 이제 엄마에 대한 어떤 미움이 점점 늘어나고 그럴 때마다 김주영 쌤한테 의지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예서랑 해나랑 말싸움을 하다가 예서가 너 미혼 못딸 아니냐 라는 얘기를 해서 해나가 폭발을 해서 니네 아빠가 우리 아빠다 라는 폭탄 발언을 하게 돼요. 그리고 그 장면을 한서진이 이제 목격을 합니다. 그래서 예서가 엄마한테 얘 지금 무슨 얘기냐고 아니라고 말해달라고 하는데 엄마는 조용히 하라고 예빈이도 알게 할 거냐고 그래요. 그러니까 사실이라는 걸 예서도 알게 된 거예요. 그때부터는 예서 감정이 난리가 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사실 아빠 잘못인 건데 모든 원망의 화살이 엄마를 향해요. 엄마가 너무 싫고 엄마가 너무 밉고 다 싫은 거예요. 그냥 아빠도 싫고. 그래서 그때부터는 김주영 쌤한테만 의지를 하고 엄마 아빠와 대화를 아예 단절해버려요. 김주영 쌤은 해나를 이용해서 예서의 어떤 복수심이나 그런 것들을 계속 자극을 해요. 영재한테 그랬던 것처럼. 그러던 중에 한서진이 이 김주영 쌤이 해나가 예서 아빠 딸인 걸 뒷조사를 해서 알면서도 집에 들이라고 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막 화가 폭발해가지고 다시 따지러 가요. 너가 이 모양 이 꼴이라서 네 딸이 그렇게 된 거라고 막말까지 뱉으면서 다시는 안 볼 거라고 확신을 내려요. 코디 떼놓을 거라고. 예서한테도 이 선생이 남편 살해 용의자였다 이런 얘기도 하면서 하는데 예서는 이미 선생님에 대한 어떤 신뢰가 깊어진 상태고 한서진은 예서를 절대로 이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코디를 계속 이어나가게 됩니다. 근데 이렇게 흘러가던 중에 해나가 떨어져요. 고층에서 아래로 떨어집니다. 자살인지 타살인지 아직 몰라요. 죽었는지 살았는지도 아직 몰라요. 여기까지가 14화입니다. 제가 예선의 집 한서진이 중심으로 극이 전개되기 때문에 그 집안에 포커스를 맞췄는데 그 외에 어떤 주요 에피소드들은 이제 기준 서준이네가 엄마는 애들을 그냥 잘 키우고 싶을 뿐인데 아빠는 교육열이 엄청나게 강하거든요. 형제끼리도 서로를 이기라고 막 대결시키고 그럴 정도로 굉장히 비이상적으로 공부를 시키는데 쌍둥이네 누나가 있어요. 근데 그 누나가 하버드생이라서 평소에 기준 서준이네 아빠가 굉장히 자랑스럽고 떳떳하게 내 딸 하버드다 이러면서 다녔는데
다녔는데 그게 거짓말이라는 게 들통이 납니다. 여기까지가 완벽히 14화예요. 과연 자살일까요? 아니면 타살일까요? 타살이면 누굴까요? 자, 여러분들도 이제 같이 15화를 기다리시면 됩니다. 영상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 구독과 알람 설정까지 해놓으시면 소소하게 삶의 질을 높여줄 재밌는 영상들을 보실 수 있습니다. 오늘 첫 시도해본 드라마 리뷰가 여러분께 도움이 됐길 바라며 저는 그러면 다음에 더 재밌는 영상으로 올게요. 세상 모든 것들을 다 소개해드리는 그날까지 See you!